농촌진흥청이 낙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진청은 양질의 사료급여와 체계적인 번식 관리가 생산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수한 젖소를 키워내기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리터당 775원이던 우유 생산비가 2022년 959원까지 올랐습니다. 4년 새 24%나 상승한 겁니다. 생산비 부담이 커지자 낙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었습니다. 2022년 낙농진흥회 통계에 따르면 낙농가 2곳 중 1곳은 4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고 300곳이 넘는 농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최근 국내 낙농가의 젖소 능력 검정 결과를 분석해 생산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산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사료비. 농가로선 사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농가에서 사료비를 줄이기보단 젖소의 경제 수명을 늘리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우유 생산량이 높은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사료비를 9% 정도 더 많이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우유 생산량은 29%나 높았습니다. 늘어난 사료비 지출을 높은 생산성으로 상쇄해 결국 수익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농진청은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양질의 사료급여와 번식 위생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젖소는 체세포수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체세포수가 높아지면 원유의 납품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질의 사료를 제때 먹이고 충분한 휴식을 위한 사육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유 생산량이 높은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체세포수가 34%나 낮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그랬을 때 체세포수가 또 높아질 수 있거든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체세포수가 높아지는데 그거를 제대로 잘 관리하게 되면 기본 유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는 거죠. 분만 간격은 생산량이 높은 농가가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38일 정도 더 짧았습니다. 분만 간격이 짧다는 건 그만큼 분만 횟수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분만 횟수가 많아지면 젖소가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는 낙농가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농진청은 젖소의 육성기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육성 후의 경우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어 농가 입장에선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진청은 육성 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초산 원령을 앞당겨 젖소의 경제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육성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고 어떻게 보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육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주면 초산 원령이 더 빨리 온다든가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농진청은 국내산 조사료를 사용한 급여 시스템을 확대해 낙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NBS 진주영입니다.